조금 쉬었어요. 그럼 이제 차이원가 자본에 대한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특정 차입금이 나오죠.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가로 2번 나오죠. 가로 2번 보시면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 동안 특정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 원가에서 자본화 기간 동안 특정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일시 투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시킨다.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의 포인트는 뭐였죠? 그렇죠? 자본화 기간이 되겠죠. 자본화 기간 동안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2020년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였으며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은 2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나오죠. 자본화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자본화 기간 있죠? 자본화 기간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이 건설 기간에 해당이 되죠. 보통 1년 이상인데 문제 편의상 10개월로 잡게 된 거죠. 10개월. 체크해 두셨어요?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기숙사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년 2월 1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2만 원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2%로 차입액 중 6만 원은 2월 1일 건설 사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만 원은 6월 1일에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제 12만 원을 이제 은행에서 빌려왔죠. 은행에서 12만 원 빌려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6만 원은 이제 계약금으로 지출이 된 거죠. 6만 원 지출한 거고 나머지 6만 원 남았죠. 이 6만 원은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한 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은 4개월 만기에 한 매체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차입금 중 계약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6만 원을 4개월 만기 한 매체에 투자하였으며 한 매체 수익률은 4%이다. 이때 주식회사 한국이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와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구하라. 그래서 문제 이제 두 가지를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특정 차입금을 지출한 금액과 그다음 두 번째 자본화할 차입 원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기숙사를 건설하는데 건설 기간이 되겠죠. 자본화 기간, 건설 기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12만 원을 빌려온 거죠. 이 중에서 이제 2월 1일에 이제 계약금을 지급했죠. 계약금 6만 원 되겠죠. 계약금을 6만 원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은 6월 1일자가 되겠죠. 6월 1일에 중도금 6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죠. 12만 원 차입해 와서 계약금 6만 원 지출하고 중도금 6만 원을 6월 1일에 지급을 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6만 원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하게 된 거죠. 4개월 만기에 한 매체에 투자했어요. 이때 수익률이 4%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첫 번째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평균 차입액. 연평균 차입액은 12만 원 되겠죠. 차입한 금액은 12만 원. 이 12만 원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이 되겠죠. 10개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평균 지출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 나오죠? 네, 1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연평균 지출액은 1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평균 일시 예치액. 연평균 일시 예치액은 6만 원 되겠죠? 6만 원. 6만 원 중에서 4개월 되겠죠? 4개월 동안 만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네, 2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빼주게 돼요. 빼주게 되면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네, 8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8만 원이 나오게 돼요. 여기 첫 번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할 차입 원가가 나오죠. 자본할 차입 원가는 여기 연평균 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자율, 수익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할 차입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한 차이 원가 나오죠. 발생한 차이 원가는 12만 원 곱하기 12분의 10 이렇게 해줬죠. 아까 이것이 연평균 지출액이었죠. 연평균 차이백. 연평균 차이백에서 이자율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자율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12,000원 나오게 되죠. 12,000원. 이것이 발생한 차이 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시 투자 수익이 나와요. 일시 투자 수익. 일시 투자한 금액은 6만 원이었죠. 6만 원 곱하기 4개월 만기가 되겠죠. 4개월 만기가 되니까 12분의 4. 그래서 아까 2만 원 나왔었죠. 2만 원에다가 수익률 보세요. 수익률이 몇 %였죠? 네, 4%였죠. 4%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네, 8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0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네, 11,2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할 차이 원가는 11,2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입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차입금은요, 적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차입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차입 원가를 직접 자본할 수 없고,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 원가는 일반 차입금을 평균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 구해야 되겠죠. 자본화 이자율은요,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분의 일반 차입금에 대한 회계기간 중 발생한 차입 원가로 구한다. 이것을 이제 체크해 두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요,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 원가가 되겠죠.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 지출액을 빼주죠. 이 빼준 값에서 자본화 이자율, 아까 위에 계산했었죠.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서 구한다. 이것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있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문제 볼게요.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2020년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였으며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은 20만 원이다. 이때 자본화 기간 보니까 2020년부터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중에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8만 원이다. 그래서 아까 특정 차입금을 구할 때는 자본화 기간이 있죠. 이 자본화 기간이 중요했었죠. 그런데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화 기간이 아니죠. 자본화 기간이 아니라 회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이 자본화 기간이었죠. 이 기간은 특정 차입금에 사용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일반 차입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그러니까 1년 전체가 다 회계 기간이 되겠죠. 일반 차입금으로 사용된 기간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의 차입금 중 종업원 기숙사의 건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차입되고 사용된 차입금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갑을 볼게요. 갑은 2020년 7월 1일부터 아직 이제 상한은 안 한 거죠. 상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한을 보니까 미상환 10만 원 빌려왔죠. 그리고 이자율이 5%. 그 다음에 이제 을 보니까 돈을 빌려온 날은 2019년 10월 1일. 그 다음에 상한 날짜, 이제 갚은 날짜가 되겠죠. 갚은 날짜는 2020년 8월 31일이다. 그래서 차입한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첫 번째 주식회사 한국의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할 차입 원가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동그라미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연평균 차입액과 차입 원가를 구하시오. 두 번째 자본화 이자율.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할 차입 원가. 세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연평균 차입액과 차입 원가. 그래서 갑이 있죠. 갑은 돈을 빌려온 금액이겠죠. 차입액을 보니까 얼마죠? 위에 표 보시면 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차입액은 10만 원. 차입액에 10만 원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보세요. 기간을 보시면 2020년 7월 1일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아까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였죠. 11월 30일까지였으니까 5개월이었죠. 5개월이 되는데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간이 되니까 6개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차입액 10만 원. 그 다음에 12분의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게 되면 연평균 차입액을 구할 수 있겠죠. 연평균 차입액은 이렇게 구하게 되면 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차입액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을 볼게요. 이것이 갑이었죠. 을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온 것이 30만 원 되겠죠. 어, 30만 원인데 을 보시면 이제 돈을 빌려온 것이 이제 작년에 빌려왔죠. 작년
10월 1일 빌려왔고 돈을 갚은 날짜는 8월 30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산해줘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이니까 8개월 되겠죠. 8개월이니까 12분의 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차입액은 25만 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자율 곱해주게 되면은 이자율이 값은 5%.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5% 해주게 되면 차입 원가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이자 비용은 2,500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을은 이자율이 10%가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차입 원가 이자 비용은 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22,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차입 원가 이자 비용은 22,500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연평균 차입액은 25만 원. 그 다음에 차입 원가는 22,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본화 이자율 나오죠. 자본화 이자율은요. 연평균 차입액분의 차입 원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평균 차입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25만 원. 25만 원 분의 차입 원가. 차입 원가는 22,500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자본화 이자율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위에 보시면 자본화 이자율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표시해 두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게 되면 이자율 나오게 되겠죠. 이자율이 몇 퍼센트 나오게 되죠? 네, 0.09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9%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본화 이자율까지 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구하시오. 그래서 아까 다시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식이 나오죠.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마이너스 특정 차입금 지출액 한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보여야 되겠죠.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보니까 위에 올라가 보시면 문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연평균 지출액 나오죠.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죠?
네, 20만 원 나오죠. 20만 원에서 이제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얼마죠? 네, 8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자본화 이자율 구했죠.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게 되면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자본할 차익 원가가 나오게 돼요. 얼마 나오죠? 네, 1,800원 나오게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 차익금과 관련해서 자본할 차익 원가는 1,8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일반 차익금과 관련해서 자본할 차익 원가는 주의할 점이 있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자본할 차익 원가를 구했는데 1,800원 이렇게 1,8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1,800원은 차익 원가에서 원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것이 있겠죠. 이자 비용 발생한 것이 22,500원 있었죠. 22,500원 중에 자본할 차익 원가가 1,800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22,500원은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 한도까지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도 내에 있으니까 이 금액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초과해요. 초과하게 돼요. 22,500원이 아니라 만약에 25,000원 됐어요. 25,000원 됐으면 22,500원과 25,000원 비교해 주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적죠? 더 적은 금액 한도가 22,500원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25,000원 하면 안 되겠죠. 이건 틀린 값이 되는 것이고 22,500원까지만 자본할 차익 원가가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문제 2번 있죠. 문제 2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만일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 5%이며 일반 차입금에서 자본화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이 4,000원, 그리고 회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이 5,000원이라면 주식회사 한국이 일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계산하시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자본화할 차입 원가가 두 번째 식이 있었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연평균 지출액은 20만 원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특정 차입금 지출액 이 금액이 8만 원 오게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8만 원 빼주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자본화 이자율 보니까 5%가 되겠죠. 첫 번째 줄에 자본화 이자율 5%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12만 원 곱하기 5% 해주게 되면 약 6천 원 나오게 되겠죠. 6천 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이 5천 원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본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4,000원 나와 있고, 회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회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000원 아니라 5,000원 이것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5,000원 이렇게 적용해 주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겠죠. 둘 중에 작은 금액 해주게 되면은 5,000원이 더 적죠? 그러면 5,000원을 자본화할 차입 원가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서 자본화한 차입 원가가 다음과 같다고 할 경우 주식회사 한국이 차입 원가를 자본화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특정 차입금의 차입 원가는 12,000원 나와 있고, 그리고 일시 투자 수익은 1,000원, 그리고 일반 차입금의 차입 원가는 5,000원, 그리고 일반 차입금 경우에는 일시 투자 수익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에 보니까 회계 처리하시오.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분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분계하기 위해서는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게 되겠죠.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장부 금액이 5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5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발생한 것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이자 비용은 17,000원 되겠죠. 차입 원가가 특정 차입금은 12,000원, 12,000원에다가 일반 차입금에 발생한 차입 원가는 5,000원 이것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게 되면 이자 비용이 17,000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대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대변에 이자 비용 17,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 투자 수익이 있죠. 일시 투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 발생한 것은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1,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건물 금액은 얼마 나오게 되죠? 차변과 대변 합쳐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금액은 51만 6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무가 가게 되겠죠. 이자 비용이 이제 대변에 맞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차변에 맞고, 이것이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아까 자본할 차이 원가 자본할 차이 원가 구할 때 아까 회계 처리했었죠. 회계 처리했었을 때 자본할 수 있는 차이 원가가 아까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것을 없애줬었죠. 없애줬으니까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옮기고 그 대변에 옮겼던 것을 건설 중인 자산에 옮겼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식을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차이 원가에 대한 개념 아셔야 되겠죠. 차이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한 차이 원가에 대한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자본화 기간, 자본화 기간에는 자본화 개시 시점, 그리고 자본화 중단, 그리고 자본화 종료 시점, 이 세 개의 시점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원가 자본화가 나오죠. 차이원가 자본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차입금을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차입금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풀이 있으면 거기 이제 구글 클래스룸 있죠. 구글 클래스룸에 해답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동안에 풀어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도 이제 연휴 끝난 타임이 좀 힘드시죠? 힘들지만 또 열심히 이제 기말까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오늘 좀 더듬더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